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번에도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힐 수사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점이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사실상 조사가 불발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윤 대통령이 계속 수사에 불응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변호인단 선임의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지금 내란 사건은 이제 형사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판 청구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굉장히 중요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구성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전문가를 찾아서 변호인을 맡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일단 내란 사건도 그렇고 탄핵 심판도 그렇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다 하는 그런 변호인을 섭외하기 어려운 사정, 그분은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워낙 지금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사안이다 보니 일단 좀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본인의 논거를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언제까지나 이제 시간을 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변호인 선임하는 측에서도 좀 고민이 깊어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와 3차 소환 통보를 놓고서 고심하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다, 검토할 것이 많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번에 공수처에서 2차 소환을 요구했지만 소환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공수처에서도 당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것을 기대하고 이 소환 요구를 보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아직은 일단 이 주요 업무를 종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군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굉장히 긴박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최대한 증거가 모두 수집된 이후에 소환을 하는 것이 공수처 입장에서도 훨씬 그 부담을 줄어들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지금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만에 하나 그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공수처도 수사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몇 차례 더 소환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어떤 검찰이나 공수처의 포토라인 앞에 서서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직접 조사를 받는 방안뿐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소환을 요구해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그 전에 서면으로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공수처에서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언제쯤 수사에 응할 걸로 보시나요? 일단 탄핵 심판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27일에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26일에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에서 앞으로의 변론 과정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헌법심판, 이 재판이 굉장히 중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탄핵 재판에 좀 더 빠르게 응해야 된다. 지금 내란죄 수사까지는 여력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두 가지 사안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탄핵 심판이 청구된 그 주요 원인이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그 점을 용거로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했지만 이 헌법재판소에도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거나 아니면은 어제까지 제출할 것으로 지금 명령이 내려왔던 계엄 포고문이라던가 국무회의록도 제출하지 않은 단계라 아직
아직은 사실 수사기관의 어느 쪽으로든 지금 협조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탄핵 재판이 먼저라고 했지만 결국 내란죄에 대해서 본인이 이 부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계엄 선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대통령의 권한이었다는 점을 탄핵 재판에서도 입증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게 결국 내란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동일한 논거를 한 번 더 또 증명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젠 선후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른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인편과 전자공문, 우편 등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를 수취 거부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수령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모습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만약 이제 변호인이 정상적으로 선임이 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에게 이런 서류 등을 송달하게 된다면 사실 어찌 보자면 지금 상황과는 다르게 좀 더 간편하게 수취가 되고 송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변호인 선임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실에 보내도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뭐 비서실에서 받는 것이 맞느냐, 경호실에서 받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지금 공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일정 부분 사실 보통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시간을 버는 경우는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네. 계속해서 수령을 거부하다가는 이 얼마 전에 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도 송달이 되지 않자 이것을 발송했을 때 19일에 관련된 서류를 발송했고 20일에 도착했기 때문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또 송달 간주 명령을 내리기도 했잖아요. 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송달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 진행돼야 되는 이 수사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는 빠르게 이 사법제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 역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절차가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포고문이라던가 아니면 국무회의록 같은 부분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탄핵 심판의 청구인 측인 국회 측에서는 관련 자료를 내고 있고 이미 변호인단을 꾸려서 선임계도 제출한 상태라 네. 사실 27일에 있을 이 변론 준비 기일에 이 청구인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탄핵 심판을 이끌어 갈지 그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선임된 변호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다만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변호인의 선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 내일 또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첫 기일이라고 볼 수 있는 변론 준비 기일에는 또 유의미한 어떤 자료의 제출이나 입증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선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어떤 변론 준비 기일의 연기 없이 27일에 원칙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은 열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는다거나 송달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재판을 이어갈지 26일에 있을 네. 재판관 회의에서 또 다뤄보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원칙대로 본인들이 정한 속도대로 좀 변론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 발표 등에 좀 촉각이 곤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편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뒤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간에 집결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 체포 명령과 2차 계엄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이제 CCTV 영상 공개 부분이 있었는데 계엄 때 이제 공관 CCTV에 군인 등 13명의 모습이 포착된 그런 화면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가 선포된 이후에도 공관 주변을 계속해서 이 군인이 돌아다녔다. 네네. 이런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혹시라도 이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장, 일명 우리가 얘기했던 그 체포조처럼 국회의장
민주당 등을 끌어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차 비상계엄까지 준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이 CCTV 영상, 이 군인들이 이 공관에 돌아다녔다는 사정만으로 2차 비상계엄이 선포되려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상으로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국회는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비상계엄 하에서도 어떤 통제나 어떤 그 기본권의 제한을 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어떤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는 사정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로서 비상계엄의 어떤 수단의 적절성이나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저해할 요소로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경찰 특별수사단이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연루됐다는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수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경찰도 이 수사에 참여했었고 검찰, 공수처 이렇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누면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자칫하다가는 과열된 수사 경쟁으로 이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너무 과열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예. 지금 결국 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는 일원화가 되어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여전히 경찰에서는 또 이제 관련된 물적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 좀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이제 경찰에게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서버를 가져오라고 한 부분에 일명 이제 일부 경찰 이제 인력들을 파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선관위에 검찰도 곧 출동하려고 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면서 검찰도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일단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점이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물론 이번 사태에서 수사는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면은 성실하게 그 조사에 임해야겠지만 서로 수사기관 간의 어떤 경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또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스모킹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서 처리,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겼고요. 또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등의 언급도 있었거든요. 향후 수사도 관심인데 경찰에서는 이런 메모가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사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예. 이 민간인이 본인이 이제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일명 점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지금 이 메모들, 이 메모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메모장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단편적인 지식들은 맞습니다. 북한 NLL을 좀 유발해서 북한의 공격을 좀 유발하자 그런 내용이라던가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을 수거하자 이것이 그들을 체포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 수사는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과 일명 이제 햄버거집 회동이라고 해서 긴밀하게 연관된 인물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가 남긴 메모가 어쨌든 계엄의 전후 사정을 유추할 만한 그런 단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편적인 그런 메모에 불과해서 실제로 NLL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북한과 연관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이 자체로 바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실제로 실행이 되거나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는 반드시 조사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